안녕하세요. 대연 멘토 김대훈입니다. 오늘은 대한제분, 이 밀가루 제품 가격 인하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제품을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죠. 대한제분도.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트와 수급 분석까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와 같이 뉴스부터 하나 보시고 갈 텐데요. 뉴스 보시면서 그 다음에 밀가루 가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이번에 뉴스는요, CJ제일제당 이어서 삼양사 그리고 대한제분도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겁니다. 뉴스 보시게 되시면은 이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사는 이날부터 판매용 중력품 1kg, 3kg 제품의 평균 가격을 6%로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제분도 1kg, 2kg, 3kg, 뭐 2.5kg 등의 제품 가격을 모두 다 인하를 하는 건데 대한제분은 일단은 구체적인 인하율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한제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도 제품 가격을 6.4%로 내렸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정부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압박을 하냐?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들 모든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밀가루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지지도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에 관해서 기업들 보고 야, 너네 가격 좀 낮춰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유는 타당하기는 해요. 보시게 되시면은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국제 곡물 가격 지수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정말 2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미친 듯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33%나 하락을 했다. 그리고 유지류 가격 지수도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야, 너네 원재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면 이제 가격도 내려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이거는 근데 저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가적인 측면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부 공고에 따라서 CJ제일제당이 지난달 가장 먼저 밀가루 가격을 6.6% 정도 내렸고 삼양사랑 대한제분도 가격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뭐 식용유 가격도 내렸다 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은 지금 이슈랑 맞진 않으니까 일단 놔두고요. 이 소맥 가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원래 평균적인 가격대가 499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1250까지 올라가면서 한 2.5배 정도가 올라갔죠. 그쵸?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밀가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 지금 대한제분 같은 경우에서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이후에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상품 가격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 밀가루 가격이 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예전에는 한 50%를 차지했어요, 가격에서.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반토막을 줄어들었으니까 25% 정도 남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원래 이 100원이었던 가격대도 같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왜냐? 그전에는 원래 가격이 한 80원, 70원 했었을 거니까. 그렇죠. 원재료 가격이 이때 올랐으니까 판매 가격을 100원으로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다가 원재료가 다시 떨어지니까 당연히 판매 가격도 야, 너네 낮춰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판매 가격을 다시 낮추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이 피해 상승이라고 하거든요. 피해 상승이 뭐냐라고 하면은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는데 피해 성장이 일어나면은 주가도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격을 낮추게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저와 차트 보시면서 제가 한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분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오르고 이후에 다시 빠지고 있죠. 여기는 지금 왜 빠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가격 낮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관해서 피해 성장을 못 이루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게 악재가 돼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그래도 바닥을 찍고 잘 상승을 하다가 아쉬운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왜 과거에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입니다. 이 아까 전에 차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거의 곡물가가 한 2.5배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야, 너 말대로라면은 피해 성장을 해서 이때도 가격 올렸다며. 근데 왜 주가가 떨어진 거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밀가루를 사 먹는데 밀가루 가격을 2.5배 올려보세요. 사람들이 그 제품 살까요? 안 삽니다. 그리고 너무 뜬금없이 그렇게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가 원래 한 8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원가가 2.5배 올라갔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2.5배는 못 올리고 한 10%, 20%만 올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리긴 했지만은 원가만큼 올리지는 못해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원재료의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팔면서도 약간 적자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나 급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반등하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들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전에 곡물가랑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하나씩 보시게 되시는 거고, 또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곡물가가 다시 올라요. 그러면 초반에는 좀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왜냐? 가격을 다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즉 피해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초반에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곡물가가 오르면. 다만 이 오른 원재료 가격만큼 상품 가격에 대해서 피해 성장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 그 손해는 다 이 회사가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주가가 급등했다가 좀 빠지고 있죠. 그러면서 1차적인 지지선이라고 하면은 좀 강하진 않지만 일단은 한 12만 원, 12만 8천 원대가 조금 1차적인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2차적인 이제 좀 큰 유의미한 지지선이라고 하면은 12만 3천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에서 이 14만 4천 원대를 못 뚫어주면서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거기다가 정부에서 가격 압박을 취하니까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13만 5천 원 지지선도 빠르게 뚫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차적인 지지선이 12만 8천 원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 곡물가가 그럼 더 떨어져 주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도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왜 팔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계속해서 정부에서 압박을 하니까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뒤로 후퇴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만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좀 자세하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 한 달간 보시게 되시면은 뭐 거의 매수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죠.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간별 누적을 보시게 되시면은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주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이 원재료 가격이 만약에 또 올라간다? 그러면 또 이 대한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상품 가격을 올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부 눈치를 본다고 이렇게 가격을 못 올리니까 이런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에는 그러면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고 상품 판매 가격은 똑같으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 22년도에도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그에 맞춰서 이걸 올렸죠. 상품 가격을 올렸죠. 이러한 부분들에 여러분들께서 차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 새롭게 이제 이번 연도의 영업이익이 조금씩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 판매가를 6%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영업이익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쵸?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기업을 쉽게 설명하는 남자 김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